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오래간만에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상승 이유와 또 삼성전자의 협력사이면서 실적이 크게 성장이 기대가 되는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기 등 최근 강조해 드렸던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15포인트 하락한 3009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자,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약세죠. 8.8포인트 하락한 1000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자, 겨우겨우 1000포인트를 지지를 해줬네요. 자, 이렇게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인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되는데, 일본 증시가 0.9% 하락 마감했고, 대만이 약보합인 0.1% 하락, 중국 증시도 1.2% 큰 폭의 약세로 마감이 됐어요. 자,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선물 쪽에서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틀 전,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그죠? 이틀 동안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미결제가 크게 감소를 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지난 10월 13일서부터 상방으로 외국인들이 지수를 베팅을 해 놓은 것을 정리를 했대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환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오늘서부터 외국인들의 방향성 순매수를 하건 순매도를 하건 크게 늘어나는 것만큼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면은 내일까지 그 방향성대로 움직일 수 있다. 거기에 맞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아침서부터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한 4천억 가까이, 맥심 한 5천억, 그쵸? 그리고 뭐 한 4천억대 초중반에 머물면서 선물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했지만은 미결제가 같이, 그죠? 증가를 해준다면 오늘 시장은 상당히 이 선물 외국인들의 세력들이 이 상방으로 또 베팅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오늘 장중 내내 보시면요,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대부분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하는데도 미결제 증가가 한 몇백 계약에 그쳤다. 그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감소를 했다. 그죠? 어떠한 큰 방향성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정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다. 그러면서 장 막판에, 그죠? 코스피 지수가 좀 초반에 플러스권을 유지하다가 좀 막판에 낙폭이 되면서 16%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자, 일단 아직은 선물 세력들이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지금 정하지 않았어요. 지난 10월 13일서부터 최근 이번 주 초반까지 상방으로 봤던 물량들을 일단은 환매수를 하면서 정리를 끝냈고, 여기서 다시 하방으로 볼 것이냐 상방으로 볼 것이냐를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뭐 내일이 됐건 월요일이 됐건 다시 한번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일단은 저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이 2900, 한 95포인트,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요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자, 우리가 보면 21선에 맞고 조정을 받다가 21선 계속 하락 추세인데, 그죠? 종합지수가 하방 경직을 모습을 보이다가 이틀째 뜨면서 돌파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990, 내일 되면 한 2994나 5, 그러니까 299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크게 지수는 애속적인 상승 추세로 좀 봐야 되잖아요. 추세 이탈은 아니다라고요. 보면 됩니다. 자, 오늘 환율 부분 보면은 30전이죠. 0.3원이 하락한 1169원 7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 지난번 1200원 장중 돌파한 이후에 안정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크게 부담되지 않고, 거래대금은 12조 원.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죠? 이 거래대금이 상승할 때는 별로 안 터지고 오히려 하락할 때 이런 것들은 좀 부담입니다. 우리가 요
3일 전이죠. 화요일 날, 그죠? 주가가 한 15포인트 넘게 상승을 할 때 거래대금과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좀 경계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거래대금 뭐 크게는 많지는 않지만은 또 조금 하락할 때가 오히려 좀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증가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최근 조금 패턴이 바뀌는 모습은 좀 부담스지만 크게 오늘 하락하는데도 크게 늘지 않는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죠? 어제도 그렇고 너무 부정적이진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장세 흐름은 반도체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죠. SK 하이닉스가 4.9%나 상승 마감했고, 삼성전자도 0.8%, 그렇죠?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도체 디램 가격이 4분기 들어서 크게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한 10% 정도 4분기 반도체겠는데, 지금 뭐 가격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크지 않다라는 것이 우세해요. 또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요가 감소를 하면은 공급도 같이 줄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 한 70% 정도를, 그죠?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이면, 그죠? 그러면 수요가 주는 것만큼 줄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메모리 반도체 아까 말한 대로 뭐 가격은 하락은 하지만은 내년 1분기나 2분기 되면 또 턴한다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반도체 좀 관심 있게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좀 상승세는 이어지는 모습.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반도체 얘기하면서 삼성전기 사상 최대 요 부분 뒷부분을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반도체하고 삼성전기 말씀을 드리고요. 자, 2차 전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강하게 치고 좋은 재료가 계속 나오고 테슬라 주가도 상당히 셌는데, 최근 들어서 거기에 주가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았다. 그 얘기는 많이 올라와서 쉬어가는 국면이 이어지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로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아주 끝난 건 아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제 침투요.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글로벌로 따지면 한 8% 수준. 뭐 유럽하고 중국 시장은 지금 한 15, 16% 된다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세계 글로벌 침투율이 한 15에서 20% 갈 때까지는 이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되면서 실적도 또한 큰 폭의 증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려서, 단순히 2차 전지 많이 올라서 쉬는 거기 때문에 기본 물량만 끌고 가자. 그죠? 오늘 2차 전지 오늘 좀 약세죠. 삼성 SDI가 0.5%, 에코프로비엠이 2.4% 하락하고, 최근에 좀 주가가 크게 올랐던 대주전자가 마이너스 4%, 첨보가 0.7%. 오늘 전반적인 흐름으로 뭐 생각보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우리가 K 드라마라든지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이 K-팝이라든지 이런 좀 많이 올라온 종목도 오늘 좀 조정폭이 깊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한 삼성전자니 삼성전기 그동안 시장에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쉬어간 모습이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빠지는 종목보다 2차 전지 하락폭이 적다는 얘기는, 그죠? 크게 추세가 이탈되고 망가지는 모습은 아니고 단순히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기본 물량만 조금 당분간 있고 지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친환경 에너지 두산포월스가 오늘 7.8% 빠졌어요. 오늘 실적 발표죠. 이것도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 종목들, 그죠? K 콘텐츠, 그죠? 먼저 이 K-팝 중에서 하이브가 4.3%, SM이 6.1%, 그죠? 그리고 YG 엔터라든지 JYP 엔터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큰 폭의 약세를 보였는데, 우리가 가장 여기서 강조해드리는 하이브 같은 경우 오늘 주가 4.3%, 어제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를 하고 오늘 낙폭이 심화됐다. 뭐 움츠러들 수 있지만 당연히 역사적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는 거고, 특히 수급적인 사항을 보면은 이 개인들이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오늘 왕창 나왔다 그러면은 팔아먹고 도망간 걸로 해도 되지만 팔아먹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면 단순히 역사적 고점에서 좀 쉬어가는데, 오늘 시장 흐름이
낙폭과대 대형주들 반도체 전기가 크게 올라가고 그리고 조금 셌던 중소형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동반적인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이 드라마 제작하는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1.7% 어제 빠져서 그죠? 뭐 거의 빠진 것 같아요. 특히 이 드라마 제작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들은 다음 달 4일 날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에요. 이 애플 TV 플러스가 그죠? 예, 애플 TV 플러스가 국내 진출하고 그 다음 주 12일 날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그죠? OTT 업체가 국내 진출한다. 그 재료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추가적인 상승률은 조금 더 남아있지 않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서 경계는 해달라. 특히 보면은 뭐 이 뉴라든지 뭐 덱스터라든지 오늘 덱스터 0.2% 상승하고 위즈익스도 1.1% 하락 그쳤고 제이콘텐틀이 0.5% 하락, 뉴만 한 4.6% 빠졌네요. 근데 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폭에 비해서 또 오늘 시장 흐름상으로 낙폭이 크지 않았다. 아직 이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 그죠? 이 콘텐츠 업체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 재료는 아까 말한 대로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진출하고 애플 TV 플러스가 진출하는 그 시기 중간 전후로 해서 조금 우리가 조금 반전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경계심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게임주도 오늘 넷마블이 4.2%, 저 게임주도 많이 빠졌어요. 오늘 펄어비스가 8.5%, 위메이도 5.1%, 크래프톤도 2.9%나 좀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 좀 흐름이 강했던 중소형 종목군들의 약세를 보였는데 저는 흐름상 만약에 삼성전기가 오늘 5%나 올라갔고 SK하이닉스가 4.9%나 올라갔는데 계속적으로 치고 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연속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얘네들이 쉰다 그러면 아까 말한 이 K-팝이라든지 K-드라마, K-게임주들이 다시 좀 움직일 수도 있다. 철저하게. 하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경계는 하면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5G 바닥권에서 조금 보초 쓴다는 느낌으로 5G 통신 장비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은 없고 조금씩 회복이 가능하다. 주가들에서 많이 빠졌다. 그죠? 뭐 역사적인 고점까지는 다시 뭐 전고점까지는 뭐 강하게 올라가기 힘들지만은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 강한 반등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RFHR이라든지 HFR KMW, 그죠? 오늘 뭐 주가도 한 1.2%, 0.2 보합,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바닥권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리스크는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가격적인 리스크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서 뭐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국면, 그죠? 그래서 뭐 한 10에서 20% 정도, 뭐 내다보고 투자한다라면은 좀 리스크는 적게 하고, 물론 좀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적게 하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5G 통신 장비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일단은 내일 금요일인데 종합지수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인 2995도 선에서 좀 지지 유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시장 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미결제도 같이 증가를 해준다 그러면은 다시 외국인들이 최근에 상방으로 봤던 물량을 다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 포지션을 정할 텐데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회원가입 문의예요.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주식 투자하는 건 뭐 다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근데 주식을 다 마친다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할로, 그죠? 분산 투자를 하고 분할 매매를 하는 이유도 위험을, 리스크를 적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는 부분에 봤을 때 내가 포트폴리오를 뭐 4종목이 됐건 5종목이 됐건, 그죠?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정해 놓고 거기에 비중을 좀 높였다 낮췄다 하면은 시장보다, 항상 우리 이 JTV 이소장 증권 TV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하는 부분들, 그죠?
그리고 뭐 우리가 2차 전지의 반도체는 뭐 상당히 강한 수익을 또 많이 냈던 부분이, 그래서 그러한 비중을 내가 질 좋은 거는 뭐 질 많이 올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죠? 우리가 뭐 덱스터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뭐 이런 종목들,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을 어제 다 팔고 질 고점에서, 그리고 어제 SK 하이닉스 그 뭐 삼성전기 바닥권에서 또 다 샀으면 오늘 어제 수익 오늘 크게 나졌는데, 그렇게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에서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내 전체 종목의 한 4-5종목으로 시장의 흐름이 맞는 종목을 비중을 뭐 5종목이 20%씩 해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하면은 시장보다 큰 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삼성전자가 오늘 지난 8일인가요? 그쵸? 지난 10월 8일 날 금요일 날 실적 발표 잠정치를 했고,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3분기 영업이익은 그때 봤던 것처럼 15조 8천억대, 그쵸? 전년 동기 28% 상승을 했다. 뭐 거의 비슷해요.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났죠. 한 5조 3분기 5조 5천억, 그쵸? 5조 5천억에서 오늘 10조 원대에서 전체 한 64% 정도 차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 특히 파운드리 부분이 최대 실적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파운드리 부분은 편택, S5 라인 양산 확대에 따라 글로벌 고객사용 첨단 공정 제품 공급이 확대돼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4분기, 어차피 3분기는 지나간 거예요. 4분기에도 전분기가 3분기 대비 10% 이상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된다.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에서 오늘 패출을 한 건데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 특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오늘 2026년까지 2017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가 2017년 대비 1.8%로 확대됐고 2026년까지는 3배. 그러니까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오늘 큰 폭의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쪽은 아까 말한 대로요, 내년 1분기나 2분기까지는 조금 침체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삼성전자하고 관련이 돼 있고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반도체 종목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가 뭐 방송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유진테크 강조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죠? 이 반도체 증작 장비 업체인데요. 그동안에는 이 유진테크가 SK 하이닉스 향 매출 비중이 컸는데, 내년서부터는 SK 하이닉스보다 이제는 삼성전자 매출이 있죠. 추월을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매출이 지금 일단은 크게 증가 추세에 있고, 실적 부분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223억인데 올해 906억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는 1489억,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서부터 전망이 된다. 당연히 주가 올라가야겠죠. 그렇죠? 또 장비 쪽에서는 유진테크 말고 PSK 있죠. 만약에 삼성이 조만간에 미국의 반도체 공장 증설을 투자를 발표를 하면은 PSK도 아마 조금 재료로 올라가는데, 지금 미국 내 유일한 반도체 공장인 오스틴 지역에 있는데요. 자, 그때 오스틴 공장을 지을 때 이 PSK가 장비를 공급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공장 증설을 하면은 PSK가 먼저도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그렇죠? 자, 그리고 FSD는 삼성전자가 지분 참여도 했죠. 반도체 재료 장비 전문 업체로서요, 포토 마스크형 보호막인 펠리크를 생산을 하는데, 지금 극자외선용
이 펠리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아마 2023년 정도에 가면은 상용화에 가능하다라는 전망이죠. 거의 뭐 개발해서 시제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FST 그죠? 지금 왜냐하면 이 극자회성이 그동안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에도 바로 이 극자회선용 EUV를 사용을 한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 극자회선용과 연계돼서 개발만 되면 아마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을 거다. 관련주 동진쌤 있게 SNS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LOT 백홈, 그죠? 국내 유일의 건식 진공 펌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여기 보면요. 시각 공장량 진공 펌프 점유율이 과거에는 10% 중반이었으나 최근에는 30%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 메모리 투자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러면 미메모리항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실적 부분도 보면 작년에 42억인데 올해 352억 그리고 내년에 529억 그죠? LOT 백업 그리고 네페스 패키징 업체죠. 올해 적자 작년에 36억 적자에서 올해 한 3억 적자인데 내년에 855억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실적이 확 달라지죠. 그렇죠? 3억에서 물론 이제 뭐 전망치에서 뭐 이게 나온다 아니라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페스 이 패널 레벨 패키징 그죠? 이 펜업에서 신기술 패키징이 이번에 공장이 완공이 돼서 양산이 본격적으로 하면서 가동률 상승과 함께 실적이 크게 전망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네페스 3분기 실적도 적자가 좀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가 빠지면은 그때서부터 오히려 사서 모아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아마 여기 있는 종목이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들 유망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다섯 종목 강조해드린 종목인데 하나마이크론도 반도체 패키징하고 테스트 업체예요. 이 하나마이크론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다니던 직원들이 나와서 회사를 차린 회사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자 실적 부분 보면은 510억에서 작년 영업이익 올해는 982억, 내년에는 1,400억. 오늘 하나마이크론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했다. 패키징 업체, 그죠? 우리가 관심 있고. 그리고 월덱스, 그죠? 부품주, 관심 필요하고 실적 상당히 좋아지고 또 미국에도 또 법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만의 QMCMC도 또 공급도 해주고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월덱스 수혜 기대하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코미코 세정 및 코팅 사업을 하는데 국내 1위 점유율이라고 그러죠. 자 자회사가 미국에 있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 오스틴 지역에 생산 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 해서 삼성이 미국 투자를 요번에 결정을 하게 되면은 아마 조만간에 할 것 같은데 코미코 수혜, 그죠? PSK도 수혜 가능하다 해서 이러한 종목 한 7개의 종목 업테마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가져달라고. 자 여기 이제 월덱스 부품주에서 원익 QNC 쪽도 관심, 하나 머트리얼즈도 관심 필요하다. 아마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반도체 종목들 잘 알 거예요. 오늘 외국인 기관들 다 쌍끌이 매수하면서 반도체 쪽 큰 폭의 순매수를 했는데 이것이 연속성 있게 계속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살아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좀 선물 시장 쪽이 그동안에 10월 13일 이후에 상방으로 선물 시장을 봤던 물량을 이번에 한매수해서 한번 이익 챙겼고 다시 한번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날 텐데 만약에 하방으로 선물 세력들이 방향성을 잔다면 아마 좀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은 너무 끌고 가기보다는 그죠? 조금 단기적으로 하고 기본 물량을 끌고 가면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내일 정도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의 초과 물량 내지 뭐 한 30% 정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삼성전기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상승을 했는데 뭐 어제 실적 사상 최대,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1분기보다 나쁠 걸로 봤는데 좋아졌죠. 우리나라 3분기도 사상 최대, 그죠?
그러면서 1조 4천억 중반대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제 그런데도 주가가 못 올라간 이유를 4분기서부터 업황이 조금 침체될 거다, 조금 안 좋을 거다 내가 봤는데 그런 부분에도 실적 올해 1조 4천억 내년은 1조 5천억대 이상 보죠. 영업이익 그런 부분에서 성장 지속될 수 있고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그래서 반발 매수에 들어왔는데 조금 연속성은 좀 떨어질 걸로 저도 보는 게요. 오늘 이게 삼성전기의 주가의 모습인데 그죠? 오늘 거래량 180만 주 되면서 오늘 장중에 초반에는 마이너스 1.8% 15만 6천 원까지 빠졌다가 되돌려 줬는데 거래량에 비해서 수급적으로 개인들 매도가 20만 주밖에 안 돼요. 외국인과 기관이 20만 주밖에 안 샀다는 얘기죠. 쌍끌이가 이 거래량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거고. 그리고 이때 지난 5월달하고 주가 비교하면 이때도 거래량이 190만 주인가요, 그렇죠? 거의 200만 주 가까이 되면서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오는데 연속성보다는 다지면서 올라온다면 내일 정도 해서 그렇죠? 뭐 17만 뭐 한 4, 5천 원 정도까지 뭐 올라온다면 아니면 17만 3천 원, 그런데 17만 원 초반대 수준에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이 한 30% 정도 줄여주고 다시 16만 원대 뭐 중반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지 않나. 좀 거래량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분출됐고 분출되면서 외국인 기관도 좀 많이 샀으면 좋은데 수급적으로도 좀 걷어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17만 원 좀 넘어가는 선에서는 한 30% 줄여주고 다시 근데 다 팔지 마십시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주가는 어차피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실적으로 사상 최고가 나온다. 단순히 시간이 지금 시장 흐름과 맞으면 좀 빨리 가는 거고 시장 흐름에 안 맞으면 조금 늦게 가는 것 뿐이다 해서 내일 저는 한 30% 정도만 한번 정리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나 라는 말씀드려서 뭐 오늘 기아도 나름대로 하고 아까 말 두산 푸어셀 말씀드리고 오늘 두산 푸어셀이 오늘 많이 빠졌는데 3분기 실적 발표했어요. 76억 근데 정년 동기 대비해서 한 38% 감소죠. 예상치도 하회했어요. 상당히 안 좋죠.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근데 이 실적 발표를 9시 반에 했어요. 근데 두산 푸얼셀 볼까요? 분봉상으로 보면은 자 아까 만들어 9시 반 전후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아마 이때일 거였죠. 한번 덜커덩 밀리고 주섬주섬 흘러내리는데 10시가 넘어가면서 아침 시초가를 돌파를 해버리죠. 그리고 잘 선방을 했어요. 시장이 이제 좀 안 좋아지는데 근데 막판에 좀 크게 하락한 모습인데 오늘 뭐 모습 안 좋죠. 최근에 2, 3일 동안 올라온 거 오늘 한 번에 다 까먹는 그런 모습인데 뭐 추세적으로는 좀 망가진 모습은 좀 아니지 않나. 그렇죠? 여기서 뭐 하루 정도 뛰어서 뭐 5만원 선이라든지 얼마나 살짝 깨질 수는 있지만은 뭐 최근 저점 수준 깨고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 또 친환경 에너지는 계속적인 저는 살아있는 재료다. 시장에서 이슈한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두산 푸어세 뭐 오늘 파신 분들은 뭐 다시 뭐 싸게 살 기회를 주겠지만은 만약에 오늘 못 파신 분들 따라가면서까지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뭐 요 폴더 오늘 아마 이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도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데 선방한 것이 아까 삼성전자가 그죠? 이 폴더폰이 잘 팔려서 실적이 오늘 삼성전자 좋게 나온 거에 한 인력을 담당했다 그랬죠?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저는 계속 살아있다 보고 오늘 좀 내일이나 모레 정도요. 위드 코로나 우리가 보면 여행주, 항공주 뭐 그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좀 더 시장을 넓게 봐서 의료나 리조트 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방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동안에 조금 못 올라갔던 업종 대표주 삼성전기, 기아 뭐 이러한 종목군도 좀 크게 올라갔지만 조금 연속성은 조금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항상 올라가는 거 따라가기보다는 길목 지키기가 해야지만이 내가 내 생각 반대로 가도 손실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하이브라든지 그러한 종목군들 추세 이탈 아니다. 좀 단기 역량에 그치고 다시 재상승 기대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요. 3개월에 150만원, 그죠? 1년에 400만원인데, 자, 혼자 매매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자꾸 따라다닌다 하시는 분들, 그죠? 혼자서 하면은 자꾸 내 생각에 함락됐어요. 자꾸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요번에 현대투자 이소장증권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